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곤대정입니다. 곤대정. 곤의 길과 정의 길인데, 이제 정의 길을 주로 살펴볼 건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곤의 길을 좀 남은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곤의 길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정의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곤대정은 어차피 대대기 때문에 관련을 맺는데, 이게 이 문제는 뭐냐면 그 군자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 할 일이 곤과 정이다. 뭐냐면 그 군자가 다스리는 나라의 어떤 갈등, 구성원들 간의 갈등, 그리고 갈등이 빚어지면 혼란이 생기죠. 갈등과 혼란이 빚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기본은 뭐냐면 규범이 있죠. 나라에는 법이 있고 규범이 있죠. 규범 제도가 있고 그 규범에 따라 처리하면 되죠. 규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기준이 되는 게 규범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규범을 적용한다는 것이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기계적으로 그 고지고대로 너무 원리 원칙대로 적용해도 안 되는 것이고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운용의 묘를 살리다 보면 또 규범이 그 해이해지고 허물어지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담고 있는 게 곤의 길입니다. 곤의 길. 그래서 그 다음에 정의 길은 곤의 길 마저 하고 그 정의 길 설명드리는 게 좀 이해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곤의 길 남은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곤의 길이죠. 곤의 길 저희 5단계를 하다 말았는데 군자가 1, 2, 3, 4단계까지 그 규범을 적용해서 갈등을 해결해 보고자 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부분 작은 성과는 냈지만 근본적인 그 갈등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5단계로 오면 어떻게 되느냐? 군자가 5단계까지도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고 따르지 않는 그 왕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그때는 형벌로 처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계속 끌려다니기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갈등의 당사자들이 왕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5단계에 이르러서도 그러는 사람이 4단계까지는 설득을 하지만 5단계에 이르러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코를 베고 발꿈치를 베는 형벌을 써서 왕의 권위를 확립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적색패슬의 일이다. 이 왕의 일이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왕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왕의 권위를 세울 때에야 비로소 서서히 벗어남이 있다. 그 갈등과 그에 따르는 혼란으로부터 공동체가 서서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엄정한 어떤 이 1, 2, 3, 4단계에 걸쳐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그 형벌까지도 씀으로써 왕의 권위를 확립할 때 비로소 공동체가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민들이 관찰한 결과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로운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왜 또 제사를 드리냐? 그 형벌을 쓴다는 것은 역시 이 일종의 그 공동체 구성원들한테는 좀 충격이겠죠. 이 왕이 또는 리더가 어떤 형벌 그런 걸 쓴다는 것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을 좀 충격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다시 한번 좀 전체적으로 그래도 우리는 한 배를 탄 공동체다. 그 단합을 좀 도모하는 그런 치유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 6단계에 이르러 드디어 이제 이 왕의 권위를 확립하고 나서 드디어 근본적인 해결에 이릅니다. 보실까요? 극상의 자리에 음이 오니 갈등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머물러 애를 쓰며 위태하고 불안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머물러 애를 쓰는 상이다. 움직이면 회가 생길 것이라 말하나 회가 있을지라도 정해야 기라리라. 정해야 기라리라. 앞서 2단계에서는 정하면 흉하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아까 6단계에 와서 비로소 정해야 하기 때문에 앞서 2단계에서 이 시기상조인데 하면 그때는 흉하다고 했죠. 6단계에 이르러서 정하면 이제 길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갈등을 근본적으로 혼란을 끝을 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류죠. 갈등. 갈류, 얼올. 그래서
이 갈등이 있는 문제에 드디어 왕이 손을 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정하게 처벌을 통해서 권위를 확립한 다음에 드디어 그 갈등의 본류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 갈등의 이 본류, 그 베베 꼬임 문제에 드디어 손을 대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움직이면 그 회가 생길 것이다. 예. 뭐냐면 이 오래 묵은 갈등, 아주 그냥 베베 꼬여서 이 여러 당사자가 얽혀 있는 갈등을 해결하면, 이를 어떻게 해결하더라도 불만을 갖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이 서로 막 다투는 문제를 판결을 내리는데 모두가 만족하게 판결을 내릴 수 없죠. 예. 누구는 만족하겠지만 누구는 자기가 손해를 봤다고 느끼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게 바로 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 모두를 만족시키는 판결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말리는 신하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거 그냥 모르는 채 외면하는 게 낫지, 해결 짓는다고 하면 불만을 갖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신하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주역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회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불만을 갖는 사람이 생길지라도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하면 그 베베꼬임 문제를 끝장을 내고 혼란을 바로잡으면 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왕이 할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할 일이. 왕은 최종적으로 이 단칼의 판결을 내려주는 게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있는 것이지, 왕이 그 갈등을 그 판정 내리는 것을 끊임없이 모든 걸 피하기만 하면 왕이 아니죠. 그런 왕은 결국은 무시당하게 됩니다. 예. 왕이 이 왕 노릇을 제대로 할 때라야 되기 때문에 이 회가 있을지라도 정해야 길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섣부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바로잡는 작업을 2단계에서 하면 흉하다고 했습니다. 왜냐? 어떤 필요한 과정을 밟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6단계 오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형벌, 말을 안 듣는 사람들한테 형벌을 씀으로써 왕의 권위를 확립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이 과정, 5단계까지 오는 여러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6단계에서 그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권위라는 게 규범을 적용해서 사태를 바로잡는 것인데, 아주 지난한 과정을 거쳐왔죠. 권력자가 권력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규칙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규칙대로 적용한다는 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너무 원리 원칙대로 적용해도 안 되고, 너무 운용의 묘를 살려도 안 되는 것이고, 그 균형점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고뇌 괴사입니다. 괴사. 고뇌 길은 형통하다. 정하면 대의는 길하며 허물이 없으리라. 말이 있더라도 믿지 말라. 말이 있더라도 믿지 말라는 건 좀 전에 보신 6효입니다. 6효. 그런 갈등이 있는 문제에 손을 대면 불만을 갖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피하는 게 낫습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을 텐데, 믿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왕은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왕이 모든 사람의 말을 다 귀 기울여 듣겠다, 귀담아 듣겠다, 그러면 왕노릇 못하는 거죠. 왕은 결국 결단을 내려주는 게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말을 가려 들어야 하는 것이죠. 들을 말을 듣고 듣지 않을 말은 내치고, 이게 왕이 할 일인 것이죠. 이 듣지 않을 말을 내치는 것, 이걸 안 하겠다,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듣겠다 이러면 모든 사람의 말에 휩쓸려서 우왕좌왕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왕 노릇을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있더라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고뇌 길은 형통하다. 고뇌 길에 정하면 대인은 길하며 허물이 없다. 왜 대인이냐? 소인은 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 그 자기 주관을 세우고 들을 말은 듣고 내칠 말은 내치고 이 가려 들을 줄을 알아야 되는데, 대인이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규범을 적용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길, 그 고뇌 길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고뇌 길과 대대를 이루는 정의 길이 뭐냐? 규범에 따라 갈등을 해결하는 게 고뇌 길인데, 정의 길은 뭐냐? 제도를 보수하여 해결하는 길이라고 했는데 뭐냐면, 이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 고뇌 길은 규범을 적용해서
해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규범을 적용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 현상이라는 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시대가 끊임없이 바뀌고 있죠. 나날이 새로운 것이 나타나죠. 그러면 오래된 규범을 적용했을 때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그 오래된 규범과 제도를 변용해서 오래된 제도를 보수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정입니다. 정. 고는 이 규범을 규범대로 적용하는 것, 운용의 묘는 살리지만 규범을 규범대로 적용하는 것이고, 정은 규범을 그대로 적용하지 못해서 제도를 보수해야 할 때 그 제도를 보수하는 게 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도를 어떻게 보수해야 되느냐, 그 보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 이 정은 이 사회에 필요한 제도를 그 제도의 한 상징으로 우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물정자죠, 우물정자. 우물, 제도의 상징으로 우물. 왜냐하면 한 도시, 도읍을 다스릴 때 그 우물을 잘 관리하는 게 아주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우리 물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죠. 그런 그 우물을 그 제도의 상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단계. 처음에 음이온이 우물이 진창이 되어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잘 작동하던 제도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단계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시대에 뒤떨어진 묵은 우물은 짐승도 찾지 않는 법이다. 1단계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왕이 이걸 해결해야죠. 2단계 양이 두 번째 오니 우물의 샘구멍을 뚫으니 붕어 정도에게 물을 대주는 상이다. 옹기가 깨져서 물이 샌다. 드디어 왕이 그 우물을 보수하는 이 작동하지 않는 이제 오래 이 낡은 제도를 보수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 우물의 그 막혀버린 샘구멍을 뚫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물이 나오는데 붕어 정도에게 물을 대는 정도로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옹기는 깨져서 물이 새고 보수에 착수했지만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 3단계 우물을 준설하기 시작합니다. 2단계에서 샘구멍은 뚫었지만 아직 물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바닥에 그 흙이 가득 들어찼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니까 우물 바닥을 준설을 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입니다. 3단계 우물을 준설하느라 먹을 수 없게 되어 우리 마음을 측은하게 하는 상이다. 준설하지 않으면 당장은 급한 대로 뭐 조금이라도 먹겠는데 준설하게 되면 준설하는 동안에 아예 못 먹죠. 그러니까 답답하지만 그러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로써 물을 댈 수 있게 되니 왕이 명석하여서 모두가 아울러 그 복을 받는 상이다. 준설하는 동안은 불만이 비등하겠지만 그로써 이제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되면 이 왕이 모두에게 이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 왕이 현명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결과가 좋을 것이니까 당장의 그 불만에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단계 음이 네 번째에 오나 우물벽에 벽돌을 쌓아 수리하는 것은 허물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1단계 음이고 양이고 4단계가 음이죠. 이 음효는 뭐냐 하면 이 음효는 그 규범을 엄정하게 적용하는 거죠. 이 양효는 규범에 약간의 유도리를 두는 것이고, 그러니까 음이기 때문에 4단계에 이르면 이제 그 규범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도를 우물을 보수하는 걸로 제도를 보수하는 걸 상징하고 있죠. 제도를 보수할 때 이거는 보수지 그 제도나 규범 자체를 갈아엎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갈아엎는 거는 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혁의 길, 개혁혁명의 길. 그거는 개혁이나 혁명이라는 것은 기존의 규범이나 제도를 갈아엎는 거지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나올 것이고, 정은 뭐냐 하면 기존 제도를 좀 살짝 보수하는 겁니다. 보수할 때는 보수여야지 기존 제도를 아예 갈아엎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단계는 음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양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음이 네 번째에 오나, 그러니까 이 보수가 지나쳐서 기존 제도를 갈아엎는 정도가 되면 안 되겠으나 우물벽에 벽돌을 쌓아 수리하는 거는 허물이 없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 너무 지나치게 이 바꾸는 것은 안 되겠으나 우물벽에 벽돌을 쌓아 수리하는 것, 이거는 그 우물이라는 걸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보강 작업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 5단계. 양이 다섯 번째에 오니 우물물이 맑아지니 차가운 샘물을 먹게 되는 상이다. 드디어 수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차가운 샘물을 예로부터 이 차가운 샘물이 최고의 샘물이라고 치는 것입니다. 예,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물인 것이죠. 차가운 샘물을 먹게 되는 상이다. 드디어 보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깨끗한 샘물을 먹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아직 절정이 아닙니다. 절정은 6단계입니다. 6단계, 왜냐면 여기 길하다는 말이 없죠. 6단계로 가면 무슨 말을 하냐면 극상의 자리에 음이 오니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면 장막으로 둘러치지 말아라. 믿음을 가져야 비로소 길하리라. 길하리라 여기 나오죠. 그래서 6단계에 이르러서 정의 길이 비로소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면 장막으로 둘러치지 말라. 믿음을 가져야 비로소 길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 기존의 낡은 우물, 그러니까 이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서 작동하지 않았죠. 이걸 보수해서 비로소 작동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망친 사람들이 있겠죠. 제도를 그동안 이 작동하지 않게 망친 사람, 또는 제도를 보수해서 이 어떤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가령 이 우물을 이 왕이 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고쳤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썽 빚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장막을 둘러칠 수 있죠. 일부를 배제할 수 있겠죠. 장막으로 둘러친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 허가받은 사람만 들어와라든지, 앞으로는 말썽 부리지 않을 사람만 물을 깃고 다른 사람은 여기서 물 깃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든 누구든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면, 왕이 판 이 우물에서 물을 깃겠다고 하면 그건 뭐냐면 왕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이죠. 왕이 백성이 되겠다는 사람이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너는 이 물에서 너는 내 백성 하지 마, 이 우물에서 물 깃지 마, 이렇게 배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가는 게 왕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면 왕의 백성이라는 걸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배제하지 말아라. 뭐 요즘 인종차별이 아주 이슈인데, 그 미국에서 우리 황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이 아주 많죠. 그거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일을 하고 미국에 세금을 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차별하면 안 되죠. 그 돈 벌어서 내도록 돼 있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면 다 왕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누구는 흰 사람은 내 백성이고 노란 사람은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죠.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면 왕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면 차별하지 말고 다 받아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괴사에 가면 이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괴사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그 사람들이 내 백성이다, 그 백성을 믿을 수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길하다. 왕이 백성을 믿고 백성을 차별하지 않아야 비로소 왕이 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괴사에 이어지기 때문에 괴사로 가서 정의 괴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의 길에서는 읍을 고칠지언정 우물은 고치지 않는 법이다. 쭉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잃기만 하고 얻는 것이 없는 경우는 없으니 왕래가 정연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도 좋은 말이죠. 이 세상에 잃기만 하고 얻는 것이 없는 경우는 없다.
반대로 세상에 얻기만 하고 잃는 것이 없는 경우도 없습니다. 세상은 균형이 맞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왕래가 정연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요거는 좀 다른데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뭐냐 하면 첫 번째, 읍을 고칠지언정 우물은 고치지 않는 법이다. 예. 읍을 고친다는 거는 도읍지 자체를 옮긴다는 것이죠. 도읍지 자체를 옮기면 거기서 새로운 우물을 팔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도읍지 자체를 옮기지 않는 마당에서는 이 도읍지에서는 우물은 이미 팠으면 그 우물을 계속 써야지, 이 우물이 이제 좀 뭐 막혔다고 새로운 우물을 뚫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애초에 도읍지 할 때 여기에 우물을 뚫었다는 건 여기가 가장 물이 잘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뚫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막히면 다시 좀 준설해서 쓸 생각을 해야지, 막혔다고 쉽게 다른 데 가서 새로운 우물을 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 하면 시정이라는 말이 있죠. 시정. 시정 잡배 이런 시정의 뭐 여론 뭐 이런데, 이게 시장이고 우물입니다. 도시의 중심이 시장이고 우물이죠. 또는 우물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시장이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우물이라는 건 오늘날은 수도가 있지만 그 전통 시대에는 수도가 없죠.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이라는 거는 매일매일 모든 사람이 물 길러 오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발길이 항상 모이는 게 우물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물 주변에 시장이 형성되지요. 물건을 사고 팔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우물을 옮겨버리면 그 시장,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확 옮기는 겁니다.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요즘 서울에서 뭐 제일 많이 모이는 게 홍대 앞 거리죠. 홍대 앞 거리의 상권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없애버리고 저쪽 가서 새로 이 시장을 개설하면 이 쉽게는 시장 상인서부터 모든 사람이 혼란스럽죠. 그 도시의 경제 질서가 대혼란이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물은, 이 시정은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 백성들이 왕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신뢰, 이거를 섣불리 흔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시장이 여기 있고 우물이 여기 있다는 것은 이미 고정된 사실로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그 주변에 자기 집도 짓고 상점도 짓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바꿔버리면 이 사람들이 기존의 그 왕에 대해 가졌던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권력이 그동안 펼쳐온 정책을 믿고 따른 사람들의 그 신뢰를 보장해 줘야 권력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을 고칠지언정 우물은 고치지 않는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이 보수, 우물을 보수하고 제도를 변용하는 것이지 개혁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개혁은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우물은 섣불리 새로 다른 곳에 가서 새로 파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우물을 잘 보수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권력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아까 그 장막을 둘러쳐서 배제하지 말라고 했죠. 그 우물에 와서 물을 깃겠다고 하면 배제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잃기만 하고 얻는 것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래가 정연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와서 우물을 깃는다는 얘기는 그 옆에 있는 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기도 할 거니까,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너는 이 우물에서 물 뜨지 마 하고 배제하지 말고, 이 우물에서 물을 뜨겠다고 하면, 왕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면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놔두면 자연스럽게 그 왕래가 정연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뭐냐면 왕, 가는 것과 오는 것이죠.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을 것이고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을 것이다. 왕의 백성을 받아들이면 그로 인해서 분명히 이익도 생길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배제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 끌어안을 때 왕이 된다는 것이죠. 이 후반부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의 길 이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